이번 비트코인은 단순히 반감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ETF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사이클만큼 오른다고 하면은 50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는데 비트코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규모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자금에 많이 쳐줘봐야 한 10%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잘 돼서 이더리움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둘 다 오르는 정말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가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외부에 있는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더리움 ETF 흥행이 잘 된다면 비트코인의 뭐 경쟁 상대가 돼서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 전체를 더 키우는, 그래서 암호화폐 불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번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패턴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패턴이 바뀐 가능성도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내년 초 정도에 끝나는 그런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당분간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횡보가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원래 사이클의 속도로 지금 거의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적었던 것처럼 내년까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그 산업의 한 가지 상승 사이클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될 때 일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그런 내생적인 펀더멘털적 변화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사이클 상승장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외부적인 요소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 1월에 승인된 현물 ETF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90%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의 경우에는 보통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반감기 이전에 이미 금리가 제로 금리에 도달한, 그러니까 반감기 전과 후에 금리 변화가 없는 그런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조여져 있다가 풀어질 때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최고치죠. 여기서부터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9월 또는 11월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죠. 제대로 맞물리는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은 단순히 반감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ETF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증시와는 다르게 현금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EPS 같은 거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의 끝물에서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이클이 끝나고 또 폭락이 오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광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측은 어려웠는데 다만 이제 과거 사이클들의 예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한 8배 정도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비록 시가총액이 더 커져서 변동폭이 예전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난 사이클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저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반감기 때 가격이 64,000달러였으니까 그거의 8배라고 하면은 거의 50만 달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최고치로 보는 거고,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난 사이클만큼 오른다고 하면은 50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하락은 필연적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투자 타이밍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배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자산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이니까 이 사이클과 중장기 자산을 보유하는 그 사이클 기간이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장기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한 금액이면은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다음 사이클의 정점은 4년 후에나 있으니까. 반면 내가 5년 이상,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완전한 잉여 자산, 그러니까 초장기 자산으로서 투자를 한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사이클이 끝난다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으로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지속적으로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물량은 놔둬도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1억이 전부 초장기 자산으로 투자한 것도 아닐 거고 또 전부 중장기 자산으로 투자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천만 원 정도는 중장기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한 거고 3천만 원 정도는 초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한 70% 정도는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하고 남은 30%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응할 건 없어요. 본인의 기본적으로 원래 정해놨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눈으로 보면서 대응하려고 하면 이제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 투자가 되죠. 그렇게 하면 투자는 항상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짜놓고 있어야 되겠죠.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각자의 성향, 그 다음에 투자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의 성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4년 사이클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너무 많이 투자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비중이 뭐 최대한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비트코인 비중이 50%보다 아래여야겠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쵸.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